오늘 사실은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될 대상은 BOJ 회의입니다. 금융정책회의, 금정위라고도 얘기를 하더군요. 금리정책결정회의인데 금융정책결정회의. 우에다 총재고요. 어제 CNBC가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마침 나왔습니다. 내용을 보니까 경제학자 19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19명 중에 18명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. 앞서 이제 고앵커도 80% 이상 금리 인상에 대한 그 확률이 높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같은 맥락의 얘기가 좀 되는 거죠. 실제로요. 이게 이제 어제 일본 장기채 금리 모습인데 어제 오후에 일본의 이 장기채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미 BOJ의 금리 인상 결정을 좀 이미 예상을 하고 선반영을 좀 하고 있다. 뭐 보통 채권 시장이 그렇긴 한데 그렇게 좀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0.25%포인트를 인상을 해서 현재 0.25%인데 일본의 기준금리가 이거를 0.5%까지 올릴 것이다. 이런 예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엔캐리 트레이드 그래서 청산 얘기가 또 나옵니다. 작년 8월 이후에 다시 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때와 지금과 이제 다른 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는 계속해서 엔화가 약세로 갈 것이다. 그 당시에 162엔까지 내려갔었거든요. 엔 달러 환율 162엔. 그러니까 그만큼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. 근데 그런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상당히 좀 엔화 매도 포지션을, 그게 엔화 약세 포지션을 좀 갖고 있던 이런 이제 트레이더들이 좀 많았던, 그 기관들이 많았던 상황이었고, 근데 이번에는 BOJ가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얘기들이 뭐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금리를 실제로 올리더라도 그래 우리 이미 알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. 그때랑 지금이랑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.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과 예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었던 이런 상황이 시장에 주는 발작이나 충격의 차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또 하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해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일본의 30년물 국채 금리를 얘기를 합니다. 어제 보니까 2.1% 정도 좀 됐던 2.26%던데 어제 일본 30년물 국채 금리가 이게 2.5%를 넘어서면 본격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날 수 있다. 이렇게 시장에서 좀 보는 해석들이 있습니다. 근데 아직은 0.25%포인트 정도 여지가 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번에 만약에 0.25%포인트를 기준으로 올린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30년 국채 금리도 올라가겠죠.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돼서 좀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본 국채 30년물의 금리 추이를 좀 평소에 이렇게 좀 늘 워치를 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모닝 체크 사항은요. 고려아연 얘기입니다. 이게 어제 고려아연 임시주총 때 고려아연 이제 대표가 회의를 진행하는 그런 모습이 좀 사진인데요. 어제 최 회장 측에서 이사 상한 19명 설정 안건 73%로 찬성 가결을 했고 MBK 측 이사 최대 7석으로 제안하는 그래서 이사회 장악도 실패했고 그래서 MBK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은 이렇고요. 이 결국은 그 임시주총 열리 바로 전날이죠. 그제 22일 날 이 고려아연 측에서 이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인 영풍입니다. 이 MBK 측이죠. 25.5%가 최대 주주인데 영풍의 지분을 10.3%를 적격적으로 이렇게 매집을 해서 인수를 해서 지분을 10.3%로 가져가면서 상법상의 이 상호주 제한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든 게 어제 임시주총에서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. 그래서 뭐 압도적입니다. 70%가 넘는 그런 의결권을 확보를 해서 고려아연에 원하는 부분들, 뭐 집중투표제도 도입을 했고, 그 다음에 이사수도 제한을 했고, 또 본인들 고려아연 측에서 제시했던 이사 7명이 또 다 선임이 되고 이사회를 완전 장악을 하는데 성공을 한 거죠. MBK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가슴을 칠 일인데 당연히 MBK 측은 예상했던 대로 법적 대응을 좀 선언을 했고요. 이제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은 이제 시장에서 법원으로 이렇게 넘어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주가 변동성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죠. 오늘 저희가 헤드라인에서도 뽑았던 얘기긴 합니다만 이스페타시스 얘기입니다. 어제 주가가 꽤 좀 올랐습니다. 어제 주가가 1.59% 좀 올랐는데 조금 줄어들긴 해서 올랐는데 32,000원 근처까지 주가가 좀 가기도 했었고요. 아까 헤드라인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증 규모가 5,500억에서 2,500억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.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2차전지 소재 회사
이 제2호를 인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이제 들이지 않아도 되니까 이 유증 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 거고요. 제2호와 관련돼서는 이제 이 계약 조건을 충족을 못 시켜서 해지를 했고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이스페타시스가 제2호 인수화에 대한 부분은 이제 사실상 철회했다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. 그 사이에 이제 작년 11월에 이 유상증자 얘기가 처음 나오고 난 이후에 거의 넉 달 동안 세 차례 정정 신고서를 제출을 하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유상증자를 강행했다는 계획을 내왔는데요. 유상증자는 2,500억으로 대폭 줄어들어서 결국은 이제 하긴 하는데 주주들이 가장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던 이 제2호 인수 문제가 좀 이제 철회가 됐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 부분은 이제는 바뀐 내용대로 진행이 좀 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. 그래서 이제 결국 가장 중요한 얘기는 주주들이 원하지 않는, 시장에서 원하지 않는 또 감독 당국에서 좀 그러지 않길, 그러니까 밸류업을 계속해서 좀 추진하고 있는 감독 당국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게 결국 이제 무산됐다. 이 부분에 방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작년에 고려아연도 그랬고 이번에 이스페타시스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주주들의 반발이 예상이 된다는 얘기거죠. 아무래도 상장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함부로 결정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일이 좀 되고 하고 있다.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.